오늘 이제 제 세션에서는 XDR을 통한 다계층 위협과 상관관계와 위협성 스토리 통찰이라고 이제 이런 좀 어쩌면 거창한 듯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제 주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실 내용으로는 EDR과 XDR이 어떻게 다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이해를 해주시면은 오늘 제 세션을 듣는 이제 나름 그 결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DR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EDR 같은 경우는 이제 EPP 시장에 이어서 이제 EPP에서 부족한 근본 원인을 인시던트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는 차원에서 이제 그 EDR이 검토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EPP 백신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이제 응급 대응까지도 할 수 있는 게 EDR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E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활동 데이터 또는 이제 텔레메트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활동 데이터를 이제 EDR 관리 서버로 전송을 하고, 향후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알려주거나, 또는 인시던트라고 하죠.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자동적으로 알려주거나, 그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응급 대응까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긴 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EDR은 어쨌든 필요하지만 이제 거의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EDR이 이제 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가시화의 통찰의 범위는 엔드포인트에만 한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엔드포인트 EDR을 설치를 해서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 이제 활동 데이터들에 대한 가치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APT 솔루션이나 NDR, 이제 네트워크 이제 디텍션 앤 레스폰스 NDR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경우 있죠. NDR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 이벤트에 국한돼서만 이제 그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워크로드라든지 이메일 각각의 이제 그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워크로드, 이메일 이런 각각의 이제 별도의 별도의 분리된 계층에서 보안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에 상관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SOC 팀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 이메일, 네트워크, 서버 별도의 이기종 솔루션에서 로그를 CIEM을 통해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컨텍스트 없이 불완전하고 그런 난해한 정보가 생성이 되는 거죠. CIEM에서 볼 수 있는 이벤트의 내용입니다. 이 SOC 팀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뭘 봐야 되지? 어떤 내용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봐야 하는 건지, SOC 팀 입장에서는 CIEM을 도입을 했지만 CIEM으로 수집되는 경고가 있어서 혼란이라든지 이제 경고 과다, 경고 필요 또는 경고 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도한 경고가 SIEM으로 이제 수집이 되었을 때 어떤 경고부터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SOC 팀은 이제 그 난관에 접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캡처이지만 흐리게 나온 이유가 이제 실제로 정보 데이터가 보여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내용이고요. 위협 자체가 엔드포인트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메일 이런 각각의 이기종 이기종 보안 솔루션을 사용함으로 해서 사일로화되는 거죠. 이제 엔드포인트의 데이터는 엔드포인트에만 저장이 되고, 네트워크에서 탐지한 이벤트들은 네트워크에만 저장이 되는 그런 이제 사일로화되는 이제 상관관계를 사일로를 이제 그 무너뜨리고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층 간의 보안 계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엔드포인트와 이메일, 네트워크, 서버 워크로드 계층 간의 디텍션 앤 레스폰스를 접목해서 위협의 상관관계를 보고 위협 스토리 자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XDR이 이제 추구하는, 저희 입장에서 XDR이 추구하는 이제 위협 스토리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XDR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그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 XDR 같은 경우에는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업계에서는 XDR의 X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X를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업계에서 자사 솔루션의 XDR에 붙이는 명칭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에서는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크로스 레이어드 디텍션 앤 레스폰스, 계층 간에 교차하는 그런 이제 상관관계와 위협 스토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확장된 디텍션 앤 레스폰스라는 측면에서 크로스 레이어드 디텍션 앤 레스폰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안 운영팀에서는 가시성, 그리고 분석, 상관관계, IOC, 해시 값이라든지 주소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이제 TTP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류 작업, 이제 탐지 및 대응, 자동화, 거기에 사고 대응, IR팀의 이제 사고 대응까지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보안 운영팀 SOC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 XDR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의 XDR의 전체적인 구도인데, 반드시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의 XDR이라고만 간주를 하지 않더라도 타사 XDR과 이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주로 XDR은 SaaS로 구성이 됩니다. 예, SaaS 환경에 구성이 되는 거죠. SaaS에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XDR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들은 클라우드에 데이터 레이크를 두고 각각의 센서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또는 이제 서버라든지 그런 각각의 센서에서 활동 데이터들을 이제 그 XDR 클라우드, XDR의 데이터 레이크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개념은 어떤 XDR 업체든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XDR은 대부분 SaaS 환경으로 구성이 됩니다. 온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예, 대부분이요. 이게 또 100% 모든 XDR은 SaaS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국산 XDR 제공 업체에서 온프라미스라고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거의 95% 이상이 SaaS로 제공을 한다. 왜 그러냐면은요. 엔드포인트라든지 이제 그 서드 파티 솔루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계층에서 엄청난 양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활동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서 연산을 해야 돼요. 예. 연산을 그 빅데이터라든지 AI, 머신러닝 이런 연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유용한,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경고가 무엇인지 그거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엄청난 연산을 해야 되고, 그런 연산을 위해서는 거의 이제 IDC급의 1기 IDC급의 이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온프라미스로는 구축을 하지 않고 대부분 SaaS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벤더들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어떤 벤더들은 이렇게 엔드포인트, 서버,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이메일, 네트워크, 모바일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드 파티, 이제 심이라든지 소아와 연동하는 그런 방식을 하게 되는데, 또 특정 벤더들은 주로 엔드포인트에서 EDR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외에 심이라든지 계정 관리, ID 애저 서비스 이와 같은 이제 계정 관리와 연동을 하는 그것이 확장된 이제 그 디텍션 앤 레스폰스다, XDR이다라고 하시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이제 정의가 맞는지는 뭐 확실한 정해진 정의는 없습니다. 벤더들마다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계층 간에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 엔드포인트, 서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메일, 네트워크 이런 이제 그 센서로부터 수집된 이기종 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된 이제 그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경고를 생성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계층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리게 되는 거죠. XDR은 EDR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탐지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탐지 모델이 EPP가 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그너처라든지 패턴 가지고 해시 값이 매칭되거나 아니면 머신러닝에 의해서 이제 그 파일 디지털 DNA가 매칭되거나 이러면 탐지하는 그런 정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권한 상승 행위라든지 어떤 이제 레터럴 무브먼트, 수평 이동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기반으로 탐지를 하는 거죠. XDR이나 EDR이 그런 탐지 모델링에 의해서 이제 위협 행위를 탐지하게 되고, 그렇게 탐지된 이벤트들이 이제 이렇게 알러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러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각각의 탐지된 알러트들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시던트 단위로 묶여지게 되는 거죠. 예. 인시던트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인시던트 단위로 묶여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몇 가지의 알러트를 하나의 인시던트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된 알러트를 하나 보게 되면은 객체들이 있죠. 객체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저 객체는 엔드포인트 객체, 그리고 CLI처럼 생긴 객체는 이제 명령어, 그리고 서류처럼 생긴 객체는 이제 파일이죠. 사람처럼 생긴 객체는 이제 로그인 계정이고요. 이렇게 하나의 알러트 안에서 이제 명령어라든지 엔드포인트, 계정, 파일 이런 객체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EDR, 예, 엔드포인트 디텍션 레스폰스에서 EDR에서 자주 보셨던 내용이죠. 지금 이 내용도 EDR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특정 객체를 선택해서 상세 정보를 보게 되면 상세 프로파일이라고도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위협 체인 또는 이제 프로세스 체인,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 체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위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했는지, 특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차일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 그 프로세스가 어떤 CNC에 접속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세스 체인을 형태로 체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내용들도 EDR에서 예, 보실 수 있던 내용이죠. 아직까지 이제 XDR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 체인이 EDR 솔루션에서 볼 수 있던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만약에 XDR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솔루션을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엔드포인트에 XDR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EDR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XDR 얘기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EDR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서드 파티 연동을 한다든지 계층 간에 또 다른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네트워크 계층 쪽에 보안 센서를 적용하는 형태로 이제 그 XDR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셨던 내용들은 이제 이 내용들은 EDR에서 볼 수 있는 내용에 주로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엔드포인트가 아닌 네트워크 센서를 통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트워크상에서 CNC 통신이 발생을 했습니다. 좌측에 나타나 있는 거는 이제 CNC 통신을 한 최초의 호스트고, 우측에는 CNC 주소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호스트에서 또 다른 호스트로, 내부 호스트로 레터럴 무브먼트, 수평 이동을 이제 진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단의 타임 프레임, 시간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제 제2의 호스트가 또 다른 CNC로 접속을 했고, 그리고 제3의 호스트로 첫 번째 호스트에서 제3의 호스트로 CNC 통신을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네 번째 호스트까지 CNC 통신을 하고 한 내용들이 네트워크 센서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EDR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XDR에 네트워크 센서를 적용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넷플로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DR이라든지 우리가 업계에서 이제 NDR이라고 말하는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APT 탐지 솔루션 있죠.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미러로 수집해서 네트워크 상의 이제 그 위협을 탐지하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XDR과 함께 사용했을 때 볼 수 있는 넷플로우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메일 쪽에 또 이제 XDR을 적용했을 때 이메일과 관련된 이벤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소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메일의 수신자, 송신자, 메일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CNC URL, 그리고 각각의 객체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도 이제 EDR이 아닌 이메일의 센서를 이용한 XDR에서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메일 관련한 이벤트가 XDR에 올라왔을 때 볼 수 있는 내용 그렇게 이제 있어 보이진 않아요. 화려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의심스러운 메일이 수신되고 엔드포인트에서 특정 사용자가 의심스러운 메일 안에 있는 피싱 URL을 클릭을 했다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인시던트, 이제 알러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 알러트 내용에서 볼 때
우측에 있는 우측 박스에 있는 내용은 엔드포인트에 관련한 객체들이고 좌측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메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의 내용이죠. 이메일 메시지와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메시지에 포함된 피싱 URL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메일 관련한 객체, 엔드포인트와 관련한 객체들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익서큐티브 대시보드, XDR을 사용할 때의 대시보드 내용을 통해서 위협의 전반적인 상황을 XDR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XDR은 EDR과 마찬가지로 마이터 TTP, 이제 그 마이터에서 얘기하는 이제 택틱, 공격의 목적과 그리고 테크닉, 방법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제 그 마이터 테크닉을 사용한 이벤트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고자 할 때 특정 마이터 테크닉 아이디를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여기는 또 EDR이나 XDR이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 XDR 같은 경우에 이제 EDR도 그렇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이제 이제 그 탐지 능력에 있어서의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죠. EPP 같은 경우에는 EPP가 사용하는 평판 데이터라든지 해시 값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에 의한 탐지 모델 가지고 탐지를 하게 됩니다만은 XDR이나 EDR은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해 가지고 스위핑이라는 걸 해야 돼요. 조직 내에 우리 조직 내에 특정 악성 코드 지금 최근에 위협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와 그런 위협 캠페인과 매칭되는 객체가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지를 찾아내고자 할 때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XDR이나 EDR 이제 그 벤더의 위협 인텔리전스만 가지고 스위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드 파티 또는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나 기관, 시큐리티 벤더라든지 보안 리서처라든지 주요 기업들의 보안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유한 위협 인텔리전스 주로 이제 해시값이나 주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공급받아서 조직 내에 동일한 위협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스위핑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를 XDR이나 EDR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나 다양한 이제 그 공급처로부터 위협 인텔리전스를 받아오느냐, 또 이제 XDR의 선정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EDR도 그렇고 XDR도 그렇고 레스폰스, 디텍션 앤 레스폰스, 이제 원인 분석을 했으면 대응을 해야 되죠. 얼마나 또 다양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의심스러운 파일을 수집을 한다든지 의심스러운 객체 파일이나 URL을 샌드박스로 전송을 하거나 특정 호스트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호스트에 대해서 원격 쉘로 접속을 해가지고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죠. 명령어를 사용해서 재부팅을 시킨다든지 어떤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킨다든지,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스크립트, 파워쉘 스크립트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시쉘 스크립트를 배포해서 재부팅이라든지 이제 그 풀덤프를 뜬다든지 풀덤프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명령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주로 엔드포인트, 이제 EDR에서 할 수 있는 대응과도 이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격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거는 이메일 센서하고 연동한 XDR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응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계정과 관련한 대응도 최근에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XDR에서는요. 엔드포인트에서는 엔드포인트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취할 수가 있지만은 XDR에서는 계정과 관련한 대응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정 계정을 강제로 잠근다든지 계정을 로그오프 시킨다든지 계정의 암호를 리셋한다든지 하는 대응을 취할 수 있는 게 또 XDR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플레이북이 있는데요. 플레이북. 이 플레이북은 소아에서 많이 보셨죠? 소아에서요. 소아에서 주로 사용되던 플레이북이 왜 XDR에 나오지 하시겠습니다만은 최근 대부분의 XDR 벤더들은 이 플레이북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응의 여러 가지 방법을 보셨죠? 그런 대응을 자동화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주로 이제 EDR이 만연하던 EDR이 이제 대세이던 시절에는
대응은 신중해야 되고 대응을 하기에 앞서서 SOC 팀에서 이 정말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레스폰스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좀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XDR 단계에 와서는 고객분들이 우리 웬만하면 그래도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줘 라는 요구사항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플레이북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됐습니다. 위협이 발생된 상황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플레이북으로 대응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드 파티 연동 부분이 있는데요. EDR은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수집해서 이제 탐지 및 대응을 하는 개념이 이었는데 이제 XDR은 어쨌든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엔드포인트에 국한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사 서드 파티와 이제 연동을 해서 얼마나 이제 연동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연동을 해서 이제 탐지 및 대응을 구현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XDR의 이제 차별점이라고, XDR과 EDR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주제가 다계층 보안과 위협 스토리 통찰이기 때문에 다시 위협 스토리의 통찰 측면에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PP만 사용을 했을 때, 즉 백신만 사용을 했을 때, EPP만 사용을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초기 단계, 초기 이니셜 액세스죠. 이 단계에서만 위협이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니셜 액세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공격 단계에서 2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공격자가 공격 대상에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서 백도어 같은 파일들을 갖다 놓는 그 단계에서의 행위가, 그 단계의 행위가 이니셜 액세스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때 탐지가 되었다는 것은 공격자가 사용한 이제 백도어 파일을 EPP 백신에서 시그너처로 탐지를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탐지된 게 없어요. 그 이후 단계에서는요. 익서큐션 단계, 이그제큐션 단계라든지 이제 퍼시스턴스, 이제 지속 단계, 권한 상승 단계, 보안 회피, 계정 접근, 이제 주로 이제 내부 탐지, 수평 이동, 정보 수집, 컬렉션, 그리고 CNC, 유출 과정까지 EPP만으로는 탐지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EPP와 백신과 EDR을 함께 사용을 했을 때, EDR에서도 초기 이제 백도어를 드랍하는 단계에서 탐지가 좀 늘어났고요. 그 뒤에 과정에서도 지속 단계라든지 공격의 지속 단계라든지 이제 권한 상승, 보안 회피, 계정 접근, 이제 그리고 이제 내부 탐지는 넘어갔네요. 레터럴 무브먼트, 수평 이동, 이런 다양한 단계에서 행위를 가지고 탐지를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EPP 백신에서 탐지되지 못하는 걸 EDR에서는 역으로 추적해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EDR은 중요합니다. 예. 요즘 이제 SOC 팀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죠. 여기에 엔드포인트만 해당하는 EDR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도 센서를 적용하고 이메일에도 센서를 적용하는 그런 다계층 보안에 XDR을 적용했을 경우에 좀 더 많은 영역의 탐지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제 지속 단계라든지 권한 상승 단계, 보안 회피 단계, 계정 접근 단계, 이런 단계에서 탐지되는 양이 좀 더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늘어났죠. 더 다양한 더 다양한 커버리지를 보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협 스토리 전체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공격자의 행위 자체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위협 스토리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격자의 전반적인 행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EPP의 EDR과 다계층 보안을 할 수 있는 XDR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이크가 제가 봤을 때 배터리가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계층 사용하는 경우, 다계층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즉 EDR만 사용했을 때와 이메일에 센서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네트워크에 센서까지 적용했을 때 탐지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그만큼 다르다는 거. 그래서 다계층 보안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다계층 보안에 이제 센서를 XDR과 연동을 함으로 해서 위협 스토리 통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XDR의 또 다른 측면으로
경고 노이즈 필터 이제 그 SOC 팀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경고들이 다양한 매우 많은 경고들이 CM으로 수집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다양한 과도한 경고들 중에서 유용한 경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XDR의 이제 이제 그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센서 엔드포인트라든지 네트워크 이메일로부터 활동 데이터, 액티비티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집된 데이터들은 XDR의 SAS라고 했죠. 데이터 레이크로 수집이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 레이크에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1차적으로 마이터 매핑, 마이터 TTP 이제 공격자의 방법이라든지 목적을 이제 매칭시켜서 마이터 그 공격자의 공격 모델과 매칭되는 그런 이벤트들을 먼저 필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XDR 자체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로 또 세 번째로 필터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분류 작업이라든지 워크벤치라고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 워크벤치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알라트를 XDR에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터 매핑과 위협 인텔리전스 분류 작업을 통해서 충실도가 높은, 즉 SOC 입장에서 정말로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경고를 보여드리는 제공하는 것이 XDR의 또 다른 이제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1000대의 디바이스에서 1000대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고객사에서 이제 7일 동안 로우 데이터와 최종적으로 인시던트로 구분되는 이제 경고가 몇 건이 있었는지를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1000대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고객사에서 이제 12억 5천만 건의 로그가 7일 동안 수집이 됐습니다. 이 로그 자체는 모든 활동 데이터를 포함한 원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마이터 매핑으로 필터링 했을 때의 이벤트가 550만 건이고, 여기서 또 이제 XDR의 탐지 모델링으로 위협 탐지 모델링으로 필터링된 게 이제 29건. 그 29건의 알러트들 중에서 알러트들을 이제 인시던트로 상관관계를 묶었을 때 나타난 이제 인시던트 단위의 이벤트가 1.7억 건. 즉 SOC 팀에서는 일주일 동안 가장 먼저 2건의 인시던트를 우선적으로 보면 됐었고요. 그래도 이제 여유가 있다면은 29건의 이제 개별적인 알러트를 확인할 필요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XDR과 SIEM, XDR이 SIEM을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그 SIEM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XDR은 다양한 계층에서 수집된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XDR에서 이제 앞서 다양한 탐지 모델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머신러닝으로 경고를 필터링 한다고 했죠. 그런 필터링된 경고 중에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충실도가 높은 경고를 SIEM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SIEM을 도와주는 역할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XDR이나 EDR이 SIEM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이제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XDR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이제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XDR은 EDR처럼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서버, 워크로드, 그리고 네트워크, IPS, 이메일, 이제 모바일이나 OT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제 활동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 레이크에서 연산을 하고 연산 결과 이제 충실도가 높은 우선순위가 높은 경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XDR의 특징은 이제 다양한 서드파티 연동이죠. 서드파티 얼마나 유연하고 다양한 서드파티 연동을 하느냐가 이제 그 XDR의 주요 이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SG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디어에서 이제 작년에 발표한 바로는 XDR을 사용했을 때 보안 비용이 약 최대 79%까지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응 시간이 70%까지 빨라졌다. 이렇게 이제 이제 통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를 이제 필터링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대응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시던트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특정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제 생략하고 대응을 바로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응 시간이 이제 70%가량 상상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 작년 4분기에 이제 포레스터 뉴 웨이브에서 이제 4분기에 그 XDR 벤더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XDR 솔루션에 대한 평가 내용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레스터 뉴 웨이브를 통해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그래도 가장 적용하기가 쉬운 게 EDR입니다. 엔드포인트 쪽에 이제 EDR 에이전트를 설치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XDR로 다양한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서버라든지 이메일 같은 그런 다양한 계층으로 이제 탐지 영역을 보안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또 이제 XDR이 위협 스터디 전체를 통찰하기 위해서 탐지 및 대응 뿐만 아니라 이제 GTN의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이제 세시의 개념까지도 도입을 하는 게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XDR뿐만 아니라 이제 위협 관리 플랫폼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협 관리 플랫폼까지 통합한 그런 모델들이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벤더들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XDR의 데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다계층 상관관계의 내용을 보게 될 다계층 상관관계의 탐지와 그리고 이제 그 자동화된 플레이북과 같은 개념들을 잠깐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XD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시는 내용이 XDR의 이제 웹관리 콘솔인데 다양한 탐지 모델들이 있죠. 이 탐지 모델들은 시그니처나 패턴 기반이 아니라 행위 기반인 것이죠. 즉 주로 이제 마이터, TTP에 기반한 그런 행위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탐지 모델이 있는데 저 탐지 모델을 기반으로 위협 이벤트를 탐지해내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알러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알러트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행위를 사용했는지 설명이 있고요. 이 위협 알러트 이제 이벤트와 관련한 객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이라이트된 객체는 이메일과 관련된 객체죠. 즉 이게 의심스러운 메일이 수신이 돼서 이제 그 CNC URL에 접속한 그런 이벤트인데 이제 이메일과 관련한 객체를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URL이라든지 엔드포인트, 계정과 관련한 객체들의 지금 연결된 상관관계를 XDR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메일 내에 포함된 피싱 URL, 이제 스피어 피싱 URL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넷플로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호스트에서 피싱 URL에 접속, 즉 CNC에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NC 콜백이라는 분류로 이제 필터링이 되었고요. 상단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호스트가 CNC에 접속을 하고 또 다른 호스트가 CNC에 동일한 CNC에 접속을 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CNC 주소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원래 이제 객체 간의 상관관계 정보를 와서 엔드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엔드포인트 내에서의 위협 체인, 프로세스 체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는 내용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CNC에 접속을 했고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세스는 톱니바퀴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 URL은 CNC URL은 지구본처럼 나타나는데요. 그 URL에 접속을 했을 때 URL의 주소와 CNC 주소와 그리고 이제 포트라든지 이제 그리고 CNC URL에 접속한 행위에 마이터 테크닉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흔치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신 내용은 엔드포인트 이제 즉 EDR에서 볼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고요. 엔드포인트 객체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엔드포인트를 격리시킨다든지 이제 원격 쉘로 접속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대응을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URL에 접속을 했을 때
URL 객체를 클릭을 했을 때 URL을 차단 리스트에 추가하거나 이제 샌드박스로 클라우드 샌드박스로 전송해서 추가 심층 분석을 취할 수 있는 이제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정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계정을 잠그거나 계정이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정을 잠그거나 이제 암호를 리셋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데모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이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진행하셔야 되니까요. XDR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명희 기사님 XDR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질문 2가지가 들어와서요. 짧게 Q&A 세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 내부에 운영 중인 SIEM 솔루션이 있을 경우 트렌드 마이크로 XDR과의 연동 설명 질문 주셨습니다. 심 솔루션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저희 XDR은 기본적으로 스플렁크하고 큐레이더하고는 직접 연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XDR에서 탐지했던 앞서 보셨던 상관관계 이벤트 있죠. 워크벤치에서 나타난 그런 알러트 이벤트들이 이제 심으로 전송이 되는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스플렁크나 큐레이더 이제 심이 아닌 이외의 다른 서드 파티 심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REST API를 통해서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질문은 기업 보안 부서에서 XDR을 도입 시에 사전에 고려하고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 보안 부서라고 하면 이제 주로 SOC 팀이 되겠죠. 또는 이제 사고 대응 IR 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XDR을 도입하실 경우에 사전에 고려하셔야 하는 내용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어느 이제 영역에 적용을 할 것이냐, 주로 이제 엔드포인트가 되겠죠. 엔드포인트에 이제 XDR을 위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직이 만약에 엔드포인트 쪽에 뭐라고 했죠? 타사 솔루션은 특정 이제 엔드포인트 쪽에 EPP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앞으로 3년 장기 계약을 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XDR EPP를 교체하지 않고도 XDR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XDR 전용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스가 XDR 같은 경우는 주로 사스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게 되니까 우리 조직이 사스 이제 클라우드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온프라미스라든지 이제 폐쇄망을 위주이 필수인 그런 고객 같은 경우는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XDR보다는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EDR 측면으로 먼저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 및 타 벤더들의 XDR 개념은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타 벤더들과 비교될 만한 트렌드 마이크로만의 특징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XDR은 오늘 주제에서도 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이메일, 클라우드, 워크로드 그리고 모바일 앞으로 OT까지 올해 안에 OT까지 그런 다양한 계층을 이제 상관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다계층 보안이 가능합니다. 주로 다른 이제 벤더들의 XDR을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제 엔드포인트 위주의 EDR에서 약간 확장된 서드 파티라든지 ID 연동이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확장된 개념의 주로 이제 XDR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는 그만큼 이제 물론 계정 연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이메일 그리고 서버, OT, 모바일까지 다양한 영역의 커버가 가능한 XDR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